네, 여러분. 디자인 싱킹 13주차 수업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창의적 표현 도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의적 아이디어 표현 도구의 종류, 예를 들어서 뭐 파워포인트나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어서 창의적 아이디어 표현 도구의 활용 예를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표현할 때, 그러니까 즉 발표 자료를 낼 때 각종 자료를 인용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저작권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의 표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소스와 서체 등에 대해서도 물론 전문적인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은 이미지나 또 소스, 서체 등을 제공하는 이런 사이트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Types of Creative Idea Expression Tools. 창의적인 아이디어 표현 도구의 뭐 종류. 다양하게 펜 같은 것들도 있고, 예를 들면 어떤 공작 위한 끌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연필도 있고, 다양하게 많이 있겠죠. 또 뭐, 이렇게 직접 보드를 이용한다든지, 사인보드 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결과물에 대해서 또 발표 시점, 발표 장소, 발표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학습 목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창의적 아이디어 표현 도구의 종류를 아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파워포인트,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트 프로그램의 특징을 알아보는 것. 이건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아이디어 표현 도구의 활용 예를 통해서 창의적 아이디어 표현의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아이디어 표현의 뭐 이미지 소스와 수채 그리고 저작권 등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것을 학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인 싱킹 5단계, 즉 최초의 공감하기 단계, 그리고 정의하기, 아이디에이션, 아이디어 창출하기, 표현하기, 표현하기 프로토타이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테스트, 반복을 통해서 고객의 반응을 보고 또 개선점을 찾아서 또 추가의 프로토타이핑을 만드는 이렇게 가는 절차들에 대해서 우리가運用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창의적 아이디어 표현 도구 활용 예를 공부하는 것인데 우리가 다양한 마인드 맵이 있죠. 마인드 맵이란 마치 지도를 그리듯이 자신이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이나 자기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핵심 키워드를 가운데 두고 거기에서 뭐 이렇게 그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해서 가지를 치듯이 그래서 마치 연결된 도로 지도처럼 이렇게 해나가면서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겠습니다. 이때 주제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나를 중심으로 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을 경우에 키워드는 뭐 미래, 나의 1년 후 미래, 뭐 취미, 가족, 건강,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등에 가지고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나를 I am 뭐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미래의 나는 또 취미, 가족, 건강, 또 희망, 목표, 취업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주제로 한 인포그래픽 디자인을 본다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해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하고 물론 이때는 이제 우리 페이퍼워크라는 걸 통해 가지고 작성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처음에 레이아웃을 이렇게 그려서 준비를 하고 또 중반에 처음에 레이아웃 중반에 이제 디자인을 이렇게 해보는 것이죠. 나에 대한 뭐 특정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또 주제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레이아웃을 그려본 다음에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디자인을 한 다음에 이것을 실제로 인포그래픽 디자인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과제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여행이나 또 각자 학습 목표, 장래 진로 등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 정보에 관한 인포그래픽이다 그런다면
예를 들면 주제를 흡연과 금연 후 신체 효과 이렇게 한다면 뭐 흡연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최초의 그 설계를 한 다음에 이 디자인을 해서 인포그래프를 만들죠. 뭐 담배 한 대 피우는데 약 5분 정도의 수명이 감소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리면서 직접적으로 시각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이죠. 입냄새가 심해진다든지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든지 뭐 또 각종 암이 걸릴 확률이 또 증가한다는 것 이런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단 현상에 대해서도 뭐 긴장 또 수면 장애, 식욕 및 체중 증가 등의 이런 것들이 일단 그 금단 현상이 있다는 것을 미리 그 정보를 주고 이게 금연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는 뭐 녹차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이런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놓을 수 있겠죠. 각종 또 뭐 다른 금연에 좋은 처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자연 상황에서 노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예를 들면 전문적인 인터뷰, 뭐 의사라든지 또 책, 논문 등을 통해서 자료를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흡연과 금연 후 신체 효과니까 금연 후 신체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봅니다. 금연 후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한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그려서 최종적으로 신체에 건강하게 돌아오는 시간까지의 순서를 쭉 그래픽으로 표시를 한다면 좀 더 직접적인 시각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각각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런 표시를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런 창의적 아이디어 표현 도구 활용 예에 대해서 의료 정보에 대해서 인포그래픽 디자인을 해봤었는데 또 한 가지 청바지 트렌드에 대한 인포그래픽 디자인을 이렇게 해보는 것이죠. 청바지를 이렇게 데님, 하이버 이렇게 하고 있죠. 청바지 트렌드 인포그래픽 디자인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청바지의 유래라든지 청바지의 뭐 역사 이런 것들을 하고 또 대표적인 제품을 눈에 띄게 하고 이제 과거에 이러한 종류의 청바지로 발전해왔다. 또 스타일이 좀 다르거나 이런 부분들 또 다양한 뭐 직업군이라는 취미에 따라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예들도 이렇게 그려보는 것이죠. 네, 뭐 정장 스타일, 세미 캐주얼 스타일, 또 편한 스타일에서도 청바지를 어떻게 다양하게 입어왔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와 같이 함으로써 청바지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인포그래픽 이런 것입니다. 결국은 디자인 싱킹에서 다들 모든 단계가 중요하지만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자.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이런 것을 해결해 주세요 하는 요구자가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기업도 있을 테고 정부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과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제안서를 내십시오. 그러면 정부에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준비가 많이 된데 지원을 해주겠죠. 그렇게 하려면 제대로 된 발표, 제대로 된 표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뭐 다양하죠. 예를 들어서 친환경 화분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려면 친환경 화분 패키지 입체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뭐 화분 패키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또 친환경을 화분 패키지 만들 때 어떤 절차 또 어떤 것들을 해가지고 고객의 효과를 눈을 끌 수 있는지 또 뭐 건강이라든지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어요. 각종 디자인도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설계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시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죠. 실제로 목업 단계로 뭐 박스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만들어 보면서 간단하게 구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흑재료도 들어갈 테고 틀도 있을 테고 다양하게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또 시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실제 화분을 넣고 또 캐리 들고 다닐 수 있는 또 걸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 보자. 환경에 야외에 두고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구상해 볼 수 있겠죠. 설계한 다음에 실제로 설치를 해보는 것입니다. 친환경 화분 패키지를 화분뿐만 아니고 이렇게 자연과 어, 잘 조화되는 이런 그림의 그 형태의 화분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를 심을 것인가도 될 테고 이것을 어, 이렇게
생활에서 익숙하게 볼 수 있도록 뭐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끈을 만들어서 건다든지 이런 형태도 제작할 수 있겠죠. 친환경 화분 패키지 입체 디자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준비했던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잘 표현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 케이스는 조립식 시계죠. 시계 승반 입체 디자인에 관한 것인데요. 조립식, 실제로 사용할 때 편리하도록 어, 시계를 또 조립식 시계 또 승반 입체 디자인을 만드는 것인데요. 실제 사용하도록 편리할수록 조립식이 하는 것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마치 조각을 맞추듯 레고 맞추듯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고 또 배터리 교환이 어, 필요하겠죠. 배터리 교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배터리 교환을 위한 공간을 이렇게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것들 바다 위 살 곳이 없는 북극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어떤 뭐 의미 전달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컨셉. 그리고 북극곰 시계 선반을 이렇게 완성을 하게 되는데 중간에 어디 배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서 뭐 대칭을 준다든지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얀 부분에서 시계를 돋보이게 한다든지 또 시계 위에 어떤 이런 설치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 조립식 시계를 이렇게 만들 때 그 자체만 놓으면 좀 뻑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빳빳하고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바다 위에 살 곳이 없는 북극곰을 디자인해서 붙임으로써 좀 더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기도 하고 사용자에게 아주 환경을 보호한다 뭐 이런 의미도 전달할 수도 있겠죠. 조립식 시계 선반 입체 디자인을 완성을 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어, 다양하게 아이디어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어, 예를 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볼까요? 팝업형 뭐 입체 카드 디자인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를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생일 카드나 뭐 이런 걸 되게 단순히 카드 만드는 것도 좋지만은 이런 것들을 입체형으로 펼쳤을 때 뭐가 서프라이즈 했던 사람이 좋아하는 뭐 이렇게 인형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런 형상을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중요한 상황을 담은 이런 것들을 펼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도 좋겠죠. 팝업형 입체 카드 디자인을 하게 된다면 최초 이렇게 주제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뭐를 할 것인가, 어린이 대상으로 할 것인가, 어른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뭐 여성 또는 남성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 주제를 선정하고 나서 어, 입체 카드 디자인을 이제 만드는 것이죠. 뭐 이미지 라든지 아이디어 스케치 등을 이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펼쳤을 때 어떻게 하는가, 2단으로 할 것인지 3단으로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그쳐 와가지고 입체 카드 디자인 과정을 이렇게 이제 실제로 해보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뭐 접고 만들고 색칠도 하고 또 그 형태의 디자인도 좀 차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입체 카드 디자인의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팝업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접었을 때는 평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뭐 누르거나 펼치거나 또 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돌출되는 이런 형태의 디자인을 팝업형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은 결과물을 만들더라도 저렇게 되면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팝업형 업체 디자인, 입체 카드 디자인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카드 디자인,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한 뭐 사인보드라든지 카드라든지 다양한 형태를 만들었었는데 그 외에도 이제 서체, 뭐 이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활용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미지 소스와 서체 등에서 무료 이미지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어,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무료 이미지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여러 개 있으나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무료도 있지만 이미지에 따라 사용 조건이 있거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이것을 확인한 후에 이용해야 합니다. 무료 이미지 제공 사이트로서는 프리 큐레이션,
또 픽사베이, 뭐 디자이너 픽스 이런 등이 있는데 이 사이트들하고 무조건 다 무료인 경우는 아닙니다. 사이트를 실제로 들어가 보게 되면 프리크리에이션 들어가 보면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프리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프리크리에이션.com 있고요. 또 픽사베이가 있습니다. 픽사베이도 아주 유명하죠. 이렇게 뭐 사진이라든지 이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발표 장면에 맞는 적합한 그런 사진을 고르거나 동영상 자료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픽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만 외에도 아주 다양한 뭐 예를 들어서 의료 분야에 특화된 그 이미지 제공 사이트가 있다든지 또 다양한 형태의 뭐 소품을 중심으로 한 사이트도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반드시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이미지 이래서 뒤에서 우리가 설명을 할 텐데 저작권 이렇게 하는데 저작권 표시를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뒤에 설명하는 부분을 참고해서 확인을 하고 또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무료 아이콘 제공 사이트도 있죠. 무료 아이콘 제공 사이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이콘 for everything 그래서 더 나온 프로젝트라고 해서 더 나온 프로젝트.com 또 프리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프리픽 사이트도 이렇게 있는데 이런 데 가보면 다양한 종류의 아이콘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또 플래티콘이라고 하는 플래티콘.com 사이트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사이트들도 많이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자료들, 아이콘들을 가져와 가지고 적합하게 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아이콘들을 가져와도 되지만 본인이 만들 수 있다면 훨씬 더 보면 되겠죠. 그런 부분들도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무료 서체에 관한 것입니다. 무료 서체 제공 사이트는 다폰트닷컴, 다폰트라고 있는데 다폰트닷컴에서 보면 앞서 이미지와 폰트와 마찬가지로 서체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을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나눔체라든지 또 배민체 이런 데 가보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폰트를 제공한 것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워드 프로세서 이런 데뭐 한글이라든지 MS 워드 등에서도 이 정품을 반드시 사용해서 이렇게 사는 방법을 습관화하고 또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모든 것들, 이미지, 서체 이런 걸 보면서 반드시 저작권 법상 보호 대상인지 이건 보호받는다 이렇게 하면 그것을 적절한 그 사용 방법에 의해서 사용 조건을 충족한 다음에 사용해야 되죠. 또 무료 서체인지 라이선스를 꼭 확인한 후 다운로드 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다폰트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림들도 있고요. 또 아시아 폰트라고 해서 무료 서체 제공 사이트인데 신라의 달밤, 신라의 밤이요 붉은색 정수에 들려온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사이트를 확인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표현을 할 때에는 저작권법상의 보호 여부에 대해서 잘 알아보는 것이 반드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색상 가이드 사이트인데요. 어도비 컬러에서 보면 색상 가이드를 제공하는 어도비 컬러는 주조색으로 사용하는 5가지 색상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청색, 연두색, 분홍색, 또 이게 뭐야 블루스카이, 하늘색, 또 노란색 이런 부분 있죠. 색상 가이드를 제공하는 어도비 컬러는 주조색으로 사용하는 5가지 색상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color.adobe.com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런 작업 결과물을 공유하는 이런 사이트들도 있죠. 핀트레스트 아주 유명한 것인데 핀트레스트 뭐 시즌 KR는 주제를 분류하여 보드를 만들고 핀을 꽂듯이 이미지를 저장하여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있습니다. 핀을 꽂듯이 이렇게 해서 이게 또 사용자들이 와서 평점을 주기도 하고 또 인용을 해서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헨스는 주로 현직 디자이너가 이용하는 포트폴리오 공유 사이트를 이야기합니다. 비헨스.net이죠.
주로 현직 디자이너가 이용하는 포트폴리오 공유 사이트이고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로 저장된 작품을 검색할 수 있는 무료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로 저장된 작품을 검색할 수 있는 무료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활용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작물 사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저작권을 할 때 무료 사이트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유료가 있고 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유료 활용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해야 됩니다. 저작물 사용 시 유의사항 반드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기 바랍니다. 이미지, 아이콘, 스쳐 등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등의 소스를 이용할 때는 저작권 법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뭐 표시가 있죠. CCL 이렇게 해서 이것은 크리에이티브 커먼 라이센스 창의적 작품에 대해서 일반적인 라이센스 이런 것들인데 또 CC 제로, CC0 제로라고 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 제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임을 나타내는 저작권 표시. 저작권 표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CL이라고 하면 크리에이티브 커먼 라이센스 창의적인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것 CCL이다. CC 제로 이것은 크리에이티브 커먼 제로라고 해서 저작권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작권 CCL의 허락 조건을 보면 CC 제로, CC 또 저작자 표시에 관해서 BY, 비영리, NC, 난 커머셜 뭐 이런 것도 있고 변경 금지, 통일 조건 변경 허락 이건 또 뒤에서 또 표시를 하겠습니다. 기호를 보면 여기 CC 제로죠. CC를 이렇게 카피는 C인데 이것을 이렇게 아니라고 하는 제로라 표시로 이렇게 삐끔을 쳤는데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로 저작권이 만료된 상태이거나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에 CC 제로 이렇게 합니다. 그럼 CC는 뭔가 하면 이거는 커먼 라이센스 크리에이티브 커먼 뭐 이렇게 해서 저작권을 공유한다는 것이고 저작자 표시 BY 이것은 이름을 표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작자 이름, 출처 등 저작자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표시해야 되는 것은 저작자 표시 BY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이제 저작자가 이것을 활용을 하되 BY라고 해서 attribute 즉 제공자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을 표시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그려놨죠. 비영리 이것은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비영리적으로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S에다가 이렇게 빗금을 쳐놨습니다. 빗금 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 변경 금지 ND인데요.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 제작을 금지한다. 저작물을 변경해서 뭐 유사하게 한다든지 또 그것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 제작을 금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SA라고 해서 이건 동일 조건 변경 허락이라고 뒤에 또 설명을 하겠는데요. 동일한 라이센스 표시 조건 하에 저작물을 활용한다. 활용한 다른 저작물을 저장을 활용한다. 동일한 라이센스를 표시를 하고 이런 표시를 한다는 조건 하에서 저작물을 활용한 다른 저작물 제작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실제 표 7-4를 한번 보면 라이센스 이렇게 CC 하고 사람을 그려놓지 않습니까? 그럼 문자는 CCBY 이래서 저작자를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CCBY NC 이렇게 하면 저작자 표시 근데 비영리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된다. CCBY ND 저작자 표시하고 변경은 금지한다. 변경이나 또 2차적 저작물 저작을 금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CCBY NCSA 이것은 저작자 표시를 하죠. BY로 NC는 비영리 또 그렇게 하되 동일 조건 변경을 허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CC, BY, NC, ND 이렇게 많이 붙었는데 NC 저작자 표시 비영리는 맞고 이건 ND 변경을 금지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의미들을 보면 가장 중요성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이용자의 법적 보호 이거는 저작물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것, 허락된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법적 분쟁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공정한 이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저작물의 출처를 밝히고 저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지식과 창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약자 CC0는 뭐 common, 크리에이티브 커먼이 이렇게 했는데 no right reserved 이렇게 저작권을 포기하는 것. CC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그래서 저작물을 공유한다고 하는 것. BY attribution 기여, 공여, 한자, 저작자, 이름, 출처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되는 것이고요. NC non-commercial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 영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ND라고 해서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를 이용한 2차 저작물 저작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연구자가 다른 논문의 도표를 원본 그대로 이용하는 것. 이것은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SA, share alike라고 해서 동일한 라이선스 조건으로 저작물을 활용한 다른 저작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활용 사례는 개발자가 CCB와 SA 라이선스 적용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수정하여 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기존의 share alike 이것을 동일한 라이선스 조건으로 다른 저작물 제작을 허용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이 저작물 표현의 창의적 표현에 대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